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영어가 실력이 되는 그날까지 제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단어가 왜 중요하냐 아시죠? 자, 우리 한국은 문화 자체가 한국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적으로 듣는 말이기 때문에 자, 나는 엄마야, 이 사람은 아빠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이미지를 보고 엄마구나, 아빠구나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문이 트이면서 바로 한글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우리가 가르쳐 줘야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솔직히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을 계속 해버리면 어느 순간 듣기 싫습니다. 왜? 발음도 어려운데다가 어쨌든 뭐 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노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알파벳을 익히고 난 다음에 파니스를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파니스가 조금 되면 또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화를 한다든지 리딩을 한다든지 하거든요. 욕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똑같은 것만 하게 되면 지루해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원이나 가이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있긴 한데요. 엄마들이 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수준이 다 갖추고 있지는 않고 자신은 잘 안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식은 공부 가르치는 게 제일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안 됩니다. 꼭지 돕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단어에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로 혹은 또 음악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단어를 노출시킬 수 있는데 저학년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실증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참아야 됩니다. 파니스가 끝날 때까지는 인내를 하면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상과 벌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상이 충분히 주어질 때 아이들이 받기 위한 그런 이제 목표 때문에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학교에서 영어도 배우고 또 시험이라는 걸 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또 맞닥뜨려야 되고 또 어느 순간 되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불가피하게 단어를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단어 시험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단어 시험을 쳐야 되냐? 그냥 뭐 배우는 대로 그것만 익히면 안 되냐? 되죠. 그런데 참 한국식 마인드지만 저도 한국인이라 어쩔 수 없는 엄마인가 봅니다. 선생님이자. 그 초등학교는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단어를 한 800단어 정도만 알면 초등 영어는 다 익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 가면요. 어느 정도의 단어를 익히면 될까요?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찍죠. 한 2,000, 3,000?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중학교 필수 단어를 해가지고 2,067개인가? 뭐 그때 교육부에서 나온 제가 이제 단어집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정도만 알면 물론 초등학교와 별개로 그러니까 합하면 한 3,000단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이제 중학교 영어 단어까지는 다 익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부르는 아이가 8,000단어, 뭐 7,000단어까지 부르더라고요. 대부분 5,000, 6,000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 영어를 익히려면, 고등학교에서 이제 하는 영어를 다 이해하려면 18,000단어를 알아야 된답니다. 그럼 대학교는 한 2만 단어? 그래서 유학을 하려면 한 22,000, 25,000단어 정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는 게 다죠. 그런데 과연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18,000단어를 외울 수 있느냐? 그 중학교, 초등학교 단어 제외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너무 많고요. 또 수능 대비를 2학년 때 끝나면 3학년 때부터 뭐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다른 공부도 해야 되지, 영어도 익혀야 되지,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특히 중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저는 많이 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지금 김해 살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로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래구 쪽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중에서도 레벨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영단을 들어갑니다. 시험을 칩니다. 물론 저기 이제 죄송합니다. 영도나 조금 이제 열악한 지역에서는 6학년들에게도 중학교 단어 들어가기가 미안한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미안한 학교라기보다는 학생들. 그래서 수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물며 경기도나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또 높은 학업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포기할 사람들 빨리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너무 욕심내셔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이 재밌다 할 때 어쨌든 단어를 좀 많이 익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 시험을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단어 시험을 치는 게 좋으냐? 물론 알파벳도 단어 시험 치면 좋습니다. 왜? 뭐 A 불러서 A를 적게 하면 좋죠. 그런데 가능하면 다 익히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단어 시험은 껌이다. 너무 쉽다. 이거 무조건 100점이다. 이런 자신감이 확 생길 때 치십시오. 단어 익히고 이제 알파벳 익히고 있는데 치면요 아이들이 시험이라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걸 알더라고요. 채점을 한다는 자체가 애들한테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일단 알파벳은 다 익히고 난 다음에 하십시오. 초등학생들도 3학년쯤 되면 이 아이는 알파벳을 잘 알더라. 그럼 알파벳부터 시험 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업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알파벳 하나하나에 이제 시작하는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에는 ant, 그 다음에 apple, 그 다음에 alligator.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조금 짧은 단어부터 시험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어렵게 나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boy, bus, bug, 이런 정도. 그래서 세 단어, 세 글자 정도의 시험 치면 아이들 자신감이 확 업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칠 때는 주제별로. 물론 그 사이에 영어 공부가 일어나야 되겠죠. 단어만 시험 쳐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영어 시험 공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시험 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노래를 이미 익혔기 때문에 데디 핑거 외웠잖아요.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mily, mom, dad, mother, father 똑같은 말이죠. 하지만 우리도 존댓말이 있고 그냥 아는 말이 있는 것처럼 hi, hello가 다른 것처럼 경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시험 칩니다. 그럼 아이들은 압니다. 마음이 엄마고 mother이 엄마라고 알기 때문에 그냥 발음상의 문제지 좀 단어가 틀리다는 거 알거든요. 그 4개만 시험 쳐도 잘했다. 칭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날씨,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스포츠는 아까 했죠. 이렇게 주제별로 시험을 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주제별 영단어에 대한 내용은 아마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고 그 단어 시험치 시점에서 제가 카페를 알려드리고 혹은 제가 이 영상의 밑에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 주제별 영단어를 가지고 시험 쳐도 괜찮습니다. 발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발음이 틀리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리면 아이들이 안 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별 영단어 시험부터 제가 발음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요. 그래서 그거를 틀어주고 아이들에게 시험 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영상을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조금 늘고 또 뒤에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그때부터 단어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명만 올려주셔도 단어 시험 치겠습니다 라고는 못하겠고요. 전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소수의 인원이라도 요구를 하시면 제가 단어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별 영단어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치느냐? 1200 단어 짱이 있어요.
1200 영어 단원짜리 있는데, 물론 어머니들이 서점에 가셔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책으로 시험 치는 거 하고, 그냥 어머니들이 뭐 이렇게 A4지에 프린트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딱딱 정해서 주는 거하고 좀 이제 얇냐, 두껍냐에 따라서 부담감이 더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00단어, 1800단어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책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뭐 3,000단, 5,000단 하면 되겠지만 너무 그때부터는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뭐 3단 불규칙 동사 위주로 시험 친다든지 조금 레벨을 조금 나누어서 시험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시험 칠 때 꼭 주의하실 게, 상을 좀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 치는데 한 달 동안 뭐 토요일 일요일은 좀 빼시는 게 좀 좋죠. 주말에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치고 한 달에 20일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총 뭐 몇 개 틀렸다 했을 때는 뭐 뭘 주겠다라든지 조금 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단어 시험을 딱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할 때, 어머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치기 시작할 때 저도 상품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상품이 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뭐 수업 태도라든지 뭐 시험 쳤던 것들 성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켓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마켓데이 사진을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한 달에 그 수업료를 받으면 한 10%는 간식비, 10%는 뭐 상품비 이래서 사놓습니다. 그래서 간식은 그날 주지만 상품은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한 번 6개월이니까 굉장히 상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구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거는 뭐 교회에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필요한 데 준다든지 이렇게 좀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좀 고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응모하시는 이제 시험 치는 아이들이 많다든지 하면 제가 이제 뭐 흔적만 주면, 매일매일 시험 쳤다는 흔적만 보여주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칠 때 돼서 제가 이제 자료를 올리든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바로 올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전 이제 처음 초기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제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노출이 우리 한국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어 시험을 친다. 하지만 그 시험 침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상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참 미안하죠. 애들한테 정말 힘든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다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영어의 반은 단어입니다. 단어만 많이 알아도 뭐 토익까지도 너무 쉽죠. 어쨌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 실력이 되는 그날까지 뭐가? 재미있는 영어가. 자, 제니퍼였습니다.